단돈 500원짜리 오이가 혈압약, 당뇨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요? 마트에서 누구나 사는 이 흔한 채소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피부까지 젊어지게 만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오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오이에 숨겨진 비밀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500원짜리 오이 1개. 이 작은 채소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오이의 가장 큰 특징은 무려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물만 마시는 것보다 오이를 먹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이 속에 들어있는 전해질 성분 때문입니다. 특히 칼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 벽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칼륨이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매일 오이 한두 개씩 드셨더니 2주에서 3주 사이에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성분은 식이섬유입니다. 오이 껍질에 특히 풍부한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때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댐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듯이 말이죠.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바로 식후 혈당 관리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치솟는데 이걸 약으로만 조절하려니 한계가 있죠. 그런데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오이를 함께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혈관이 손상되는데 오이가 이런 위험을 줄여주는 천연 혈당 조절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효과는 부종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 증상을 경험하시죠. 이것도 역시 나트륨과 수분 대사의 불균형 때문인데 오이의 이뇨작용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몸속에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수분과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붓기를 빼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께서도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시다가 매일 저녁 오이 반 개씩 드셨더니 2주 만에 종아리 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드신 걸 봤습니다. 병원 가서 이뇨제 처방받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없는 방법이죠. 체중 관리 측면에서도 오이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칼로리는 100g당 고작 15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서 포만감은 오래 지속됩니다. 저녁에 야식이 당길 때 과자나 빵 대신 오이 한두 개를 먹으면 배는 부르면서도 칼로리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씹는 식감이 있어서 만족감도 높고 소화도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건강 효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이에는 비타민 C와 실리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두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콜라겐이 뭔지 아시죠?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데 오이를 꾸준히 먹으면 이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자외선에 노출돼서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갑게 느껴질 때 오이팩을 하면 시원하게 진정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건 오이의 쿨링 효과와 항염 작용 덕분입니다. 먹어도 좋고 바르기도 좋은 천연 스킨케어 식품이 바로 오이인 셈이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오이가 얼마나 대단한 식품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이는 혼자 먹어도 좋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황금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가 좋은 건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이를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음식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합들을 알고 드시면 건강관리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첫 번째 조합은 오이와 땅콩버터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오이는 수분과 식이섬유는 많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땅콩버터는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죠.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께 이 조합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고기는 부담스럽고 소화도 잘 안 되시죠? 이럴 때 오이에 땅콩버터를 살짝 발라서 드시면 부담 없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식으로 오이 스틱에 땅콩버터를 찍어 드시면 배도 든든하고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땅콩버터의 좋은 지방이 오이의 비타민 흡수율도 높여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조합은 오이와 사과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약국에서 변비약 사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두 가지 과일을 함께 먹으면 자연스럽게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오이와 사과 모두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환경 자체를 개선시켜 줍니다. 아침에 오이 반개와 사과 반개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그냥 씹어서 드시거나 둘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드셔보시면 화장실 가는 게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변비약에 의존하시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방법이죠.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오이와 토마토입니다. 이건 정말 혈관 건강의 최강 듀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혈관 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오이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의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고혈압과 동맥경화는 사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으면 또 혈관이 손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데 오이와 토마토 조합만 한 게 없습니다. 샐러드로 만들어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오이와 토마토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레몬즙 조금, 소금 약간만 넣어서 버무리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는 이유는 라이코펜이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샐러드를 매일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한 접시씩만 드셔보세요. 한 달 후에 병원 가서 혈압 재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약을 먹고 있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오이와 연어입니다. 이건 조금 더 특별한 조합인데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한 분들께 완벽한 궁합입니다. 연어의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오이의 수분과
칼륨이 더해지면 붓기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연어를 함께 드시면 항염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관절의 통증과 부기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훈제 연어에 오이를 얇게 썰어서 함께 드시거나 연어구이 옆에 오이 무침을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법한 조합이지만 집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조합은 오이와 요거트입니다. 이건 특히 장 건강과 소화 개선에 탁월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오이의 식이섬유가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주면서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스식 요거트에 오이를 갈아서 넣고 마늘, 레몬즙,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짜지키라는 지중해식 소스가 됩니다. 이걸 빵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정말 맛있고 건강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배가 자주 더부룩한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이가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심지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은 오이와 당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샐러드를 만들 때 오이와 당근을 함께 넣으시는데 사실 이건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의 문제점은 비타민C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외에도 비타민C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는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이 비타민C가 분해되어 버립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며 철분 흡수를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C를 오이가 파괴해버리면 당근을 먹는 의미가 반감되는 거죠. 그렇다고 오이와 당근을 절대 같이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꼭 함께 먹어야 한다면 식초나 레몬즙을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그 효소의 활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비타민 C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따로따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오이와 바나나입니다. 이 둘을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이와 바나나 모두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입니다. 적당량의 칼륨은 좋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 신부전증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이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을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한 번에 오이 여러 개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장을 과도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따로따로 적당량씩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조합은 오이와 식초입니다. 오이 피클이나 오이초 무침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맛은 좋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몸에 열을 내려주는 냉성식품이죠. 여기에 식초의 강한 산성이 더해지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오이 식초 무침을 드시면 속쓰림이나 위산 과다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중간에 다른 음식과 함께 소량만 드시고 공복이나 식사 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 주의사항은
오이와 우유의 조합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오이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이의 성질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응고가 일어나면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오이 스무디를 만들 때 우유나 요거트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트는 발효식품이라 괜찮지만 일반 우유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며 심하면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이 스무디를 만들 때는 물이나 두유, 아몬드 우유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오이와 매운 음식의 조합입니다. 여름에 차가운 오이 냉국에 고추를 많이 넣어서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이의 차가운 성질과 고추의 뜨거운 성질이 충돌하면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평소에 배가 자주 아프신 분들은 이런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이는 오이대로, 매운 음식은 매운 음식대로 따로 드시는 게 위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걱정되시죠? 오이 하나 먹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오이는 단독으로 먹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조합들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근, 바나나, 식초, 우유, 매운 음식과는 함께 먹지 않거나 조심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오이가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의 효능과 좋은 조합, 나쁜 조합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의 적정 섭취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오이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크기로 따지면 중간 크기 오이 기준으로 약 200g에서 300g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오이의 장점은 다 누리면서도 부작용 걱정은 없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하면 배가 차갑게 식어서 설사를 할 수 있고 이뇨작용이 과도해져서 탈수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적당량을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시간대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오이 반 개 정도를 드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전날 먹은 음식이 소화되면서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죠. 단, 속이 차가우신 분들은 공복에 먹지 마시고 식사 중에 드세요. 점심 식사 때는 오이를 샐러드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밥이나 면을 드실 때 오이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시작 5분 전에 오이를 먼저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도착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간식으로 오이를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2~3시간 후 출출할 때 과자나 라면 대신 오이를 드세요. 칼로리 걱정 없이 배를 채울 수 있고 부종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에 짜게 드신 날은 자기 전에 오이를 먹으면 다음 날 아침 얼굴 붓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도 오이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운동 전에 오이를 먹으면 수분 보충이 되고 운동 후에 먹으면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운동 후 오이를 먹으면 갈증 해소와 체온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이제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는 어떻게 먹어야 영양소를 가장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깎아내고 드시는데 사실 오이의 식이섬유와 비타민 대부분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버리면 영양소의 절반 이상을 버리는 셈이죠. 물론 껍질이 질기고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잘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시면 됩니다. 또는 식초 물에 담갔다가 씻어도 좋습니다. 요즘은 유기농 오이도 많으니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생으로 먹는 것이 익혀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이를 가열하면 비타민C와 효소들이 파괴됩니다. 물론 오이볶음이나 오이찌개도 맛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생으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샐러드, 무침, 피클, 스틱, 주스 등 생으로 먹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세 번째, 자르고 나서 바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를 미리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비타민이 공기 중으로 산화되어 손실됩니다. 먹기 직전에 자르시는 게 가장 좋고, 부득이하게 미리 잘라야 한다면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그래도 하루 이틀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씨까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씨 부분이 물컹하고 싫다고 파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씨 부분에도 영양소가 많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니 가능하면 씨까지 드세요. 이제 구체적인 레시피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오이 디톡스 워터입니다. 물 1리터에 오이 반 개를 얇게 썰어 넣고 레몬 몇 조각, 민트잎 몇 장을 넣어서 냉장고에 2시간 정도 두었다가 마시면 됩니다. 이건 특히 여름철에 시원하고 상큼하면서도 건강에 좋습니다.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만들면 맛있어서 잘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 무침입니다. 오이를 어슷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짜내고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 약간의 식초를 넣어 무치면 됩니다. 이건 밑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그만입니다. 단 식초를 많이 넣지 마시고 살짝만 넣으세요. 위장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이 토마토 샐러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관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죠. 오이와 토마토를 적당히 썰어서 양파 약간,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후추로 간하면 끝입니다. 여기에 페타 치즈나 모차렐라 치즈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이 스틱과 땅콩버터 디핑 소스입니다. 오이를 긴 스틱으로 잘라서 땅콩버터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르신들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이 냉국입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넣고 식초 1스푼, 설탕 약간, 소금으로 간하면 됩니다. 여름철 더위에 입맛 없을 때 시원하게 한 그릇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단 식초를 많이 넣지 마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초 없이 소금 간만 해서 드셔도 됩니다. 이제 보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를 사오시면 어떻게 보관해야 오래 신선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오이는 습기와 온도에 민감한 채소입니다.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시되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로 한번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냉장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동상을 입어서 물컹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른 오이는 랩으로 단면을 밀착해서 감싸서 냉장 보관하시고 2-3일 내에 드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맛도 없어지고 영양소도 손실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이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오이를 고를 때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먼저 색깔이 진한 녹색인 것이 좋습니다. 너무 연한 녹색이거나 누런빛이 도는 건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굵기는 너무 굵지 않고 중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굵으면 씨가 크고 물컹할 수 있습니다. 표면의 돌기가 선명하고 만졌을 때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물컹하거나 주물럭거리는 느낌이 들면 이미 신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또 휘어있지 않고 쭉 곱게 뻗은 것이 좋고 표면에 상처나 흠집이 없는 걸 고르세요. 무게감이 있는 것을 고르시면 수분이 충분하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걸 선택하세요. 꼭지 부분이 마르지 않고 싱싱한 것도 신선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오이를 실제로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한 건강 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의 효능
사용과 섭취법을 알아봤는데 사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먹는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건강 상태별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오이는 고혈압 환자분들께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이죠.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오이를 함께 드시면 약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하루에 오이 한두 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 칼륨 배설 기능에 문제가 있는 신장 질환을 동반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오이는 당뇨 환자분들께 최고의 간식입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오이를 드시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식사 시작 10분 전에 오이 반 개 정도를 먼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출출할 때마다 오이를 드세요. 빵이나 과자, 과일 대신 오이를 먹으면 혈당 걱정 없이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단, 오이 피클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형태는 피하시고 생으로 드세요. 세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이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조절이 필요합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함부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하루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오이도 하루 반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의 신장 기능에 맞는 적정 섭취량을 확인하세요. 네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이 있으신 분들은 오이의 차가운 성질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공복에 오이를 먹지 마시고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세요. 또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조금씩 먹는 게 좋습니다. 오이 피클이나 오이 식초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시고 그냥 생오이를 조금씩 씹어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오이를 먹고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시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오이에는 항염 성분이 들어 있어서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어와 함께 드시면 오메가3와 시너지를 내서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오이 한 개와 연어 한 토막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3개월 꾸준히 드시면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여섯 번째, 비만이나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오이는 다이어트의 최고 동반자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서 배를 채우면서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밤에 야식이 당길 때 오이를 드시면 죄책감 없이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중이신 분들은 매 끼니마다 밥을 먹기 전에 오이 반 개를 먼저 드세요. 그러면 포만감이 생겨서 밥을 덜 먹게 됩니다. 간식으로는 오이 스틱에 소량의 땅콩버터를 곁들여 드시면 단백질도 섭취하면서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피부 노화나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오이는 먹어도 좋고 바르기도 좋은 천연 화장품입니다. 비타민C와 실리카가 콜라겐 생성을 돕고 항염 작용으로 피부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오이 한두 개를 꾸준히 드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이팩을 해보세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세안 후 얼굴에 올려놓고 15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면 피부가 진정되고 촉촉해집니다. 특히 여름철 햇볕에 탄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 부종이 심하신 분들입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저녁에 다리가 퉁퉁 부으신 분들은
오이의 이뇨작용을 적극 활용하세요. 오이가 몸속 불필요한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붓기를 빼줍니다.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식사 후에 오이 한 개를 드시면 다음 날 아침 붓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또 오이 디톡스 워터를 만들어서 하루 종일 물 대신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서 부종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9번째,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오이의 식이섬유와 수분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비 해소에 탁월합니다. 특히 사과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오이 반 개와 사과 반 개를 함께 드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오이를 간식으로 자주 드시면 장 운동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변비가 개선됩니다.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것 잊지 마세요. 10번째, 고령자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오이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가 풍부해서 고령자분들께 적합한 식품입니다. 고령자분들은 오이를 잘게 썰거나 갈아서 드시면 더 소화가 잘 됩니다. 생으로 먹기 힘드시면 오이 냉국이나 오이 무침으로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하루 한 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수분 보충과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건강 상태별로 오이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돈 500원짜리 오이 한 개가 우리 몸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보셨죠? 오이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부종을 빼주고 체중 감량을 돕고 피부를 젊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땅콩버터, 사과, 토마토, 연어, 요거트 같은 좋은 조합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반대로 당근, 바나나, 식초, 우유, 매운 음식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조합은 영양소를 파괴하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두 개, 껍질째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섭취량과 방법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변비, 부종 등 어떤 건강 문제가 있으시든 오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최소 2주에서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마트에서 오이를 고를 때는 진한 녹색에 단단하고 무거운 것을 고르세요. 집에 오면 키친타올로 감싸서 냉장 보관하시고 먹기 직전에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500원짜리 오이 한 개로 혈압약, 당뇨약, 부종약, 다이어트약, 피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이보다 가성비 좋은 건강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가는 비용이면 오이를 몇 달치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것,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마트 가서 오이 한 봉지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한 개씩 드시는 겁니다. 한 달 후, 두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껴보세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개선되고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때 다시 이 영상 생각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슈퍼푸드의 비밀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이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